왜 이제 페이먼트를 리얼타임으로 만들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사들을 예를 들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한 정보를 토대로 확실하게 정확한 정보를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페이먼트 시장을 리얼타임으로 만들어서 세틀먼트를 XRP로 하겠다. 그래서 구체화된 솔루션을 만든 게 바로 엑스라피드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어떤 방식으로 하죠?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모델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잠깐 보고 가죠. 암호화폐 거래소. 빗소를 굳이 들어온 이유는 요게 보고 싶었어요. 스프레드 상황을. 썩 좋진 않네요. 벽은 좀 두꺼워졌는데 중간에 텅 비었네요. 이게 잠깐 보고 싶어갖고 여기로 왔어요. 굳이. 자,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주문 걸려있는 거를 이제 금융기관, 송금을 하고 싶은 금융기관들이 요걸 테이커로 가져감으로써 XRP를 사고 팔아서 각국에 있는 법정화폐로 바꿔내는 형태죠. 예를 들면은 이제 구체적인 그림 한번 보죠.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겠죠. 자, 구체적인 그림 보죠. 자, 미국에서 멕시코로 보낼 때 요건 당연히 비트렉스나 비트스탬프가 될 텐데 비트렉스로 하겠습니다. 얘를 여기에서 달러를 XRP로 교환해내는 거죠. 사갖고 사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방금 보신 빗소, 멕시코로 보내는 거니까 멕시코에 있는 빗소로 보냅니다. XRP를 퍼블릭 레저인 XRP 레저상에서 보내는 거죠. 계정 이동을 하는 거예요. 빗소의 계정으로. 그래서 여기서 XRP를 팔아갖고 바로 멕시코 페소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방식을 쓰려면 중요한 게 암호화폐 거래소에 그 아까 본 오더북, 주문량이라고 하죠. 그게 충분히 있어야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있어야지 이제 테이커로 그거 사고 팔 거 아니에요. 주문을 걸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즉각적으로 인스턴트하게 즉각적으로 그거를 사고 파는 거잖아요. 걸려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리퀴디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모델상. 그래서 자꾸 리퀴디티, 유동성 얘기하는 거는 방금 같은 이유 때문이기도 해요. 그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의 장점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까 같은 경우는 프리펀딩을 해야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프리펀딩이 필요 없죠. 보면은. 왜냐면은 각 나라의 각국 법정화폐와 쌍이 되어 있는 XRP 그리고 그 쌍이 되어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활용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프리펀딩이 필요 없는 이유가 여기서 100불을 보낸다고 하면 여기서 100불만큼 사면 되죠. XRP로 바꾸고 넘겨요. 바로 멕시코에 있는 거래소로. 그리고 거기서 바로 이 쌍이 되어 있으니까 XRP 산 거 100불만큼의 양이 구매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수는 뭐 1달러당 1XRP다. 그러면 이거 100개겠죠. 100개를 팔아서 페소로 바꾸겠죠. 그리고 바로 넘기면 되잖아요. 이 얘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돈을 넘긴다는 거는 첫 번째, 프리펀딩이 필요 없다. 프리펀딩, 돈 낭비 필요 없다. 죽은 돈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 장점이죠. 어마어마한. 두 번째 뭐냐면은 레저상에서 XRP 레저상에서 계정간 XRP가 이동하는 건 3초면 끝나요. 평균적으로 3초면 끝나고 나머지 이런 부분 요 금융기관이 여기 거래소에 계정을 갖고 있겠죠. 이걸 사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 플러스 3초 이거 이동하는 거 빗소 쪽으로 그리고 여기서 파는 시간 XRP를 페소로 바꿔서 파는 시간 플러스 이제 이 금융기관을 넘겨갖고 여기 실제로 돈을 받는 애의 계좌에다가 박아줘야겠죠. 이 판 페소만큼 여기로 전달된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고객들이 이제 여러 고객들 있죠. 머큐리 FX라던가 또는 쿠알릭스 그리고 레미트를 등 이제 뭐 스웰이나 이런 컨퍼런스에서 얘기한 거에 의하면은 대부분 평균 총 2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 XRP 레저상에서 이동하는 3초가 포함되어 있겠죠. 다 더했을 때 평균 2분이 걸린대요. 2분? 아까 그림 잠깐 볼까요? 금융이 잘 돼 있는 미국에서 1번 보내는데 얼마? 3일. 3일에 이른대요. 3일. 세틀먼트 하는데.
근데 이거 얼마? 아까? 여기 지워졌네요. 2분. 평균 2분.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심지어 이 지금 쓰는 방식의 세 번째 장점입니다. 환거래 은행들을 거칠 때 많이 거칠수록 수수료가 많이 붙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기 거래소에서 취하는 수수료만 해결하면 돼요. 여기서 사고 팔 때 수수료. 뭐 싼 데는 막 0.0 몇 퍼센트 되는 데도 있고 X%라고 할게요. 비싼 데는 뭐 0.1% 하는 데도 있죠. 이것만 지불하면 돼요. 2번. 그리고 요거 이동할 때는 여러분들 아시는 트랜잭션 코스트. 참고로 이 트랜잭션 코스트는 소각되는 물량이고요. 누가 갖는 게 아니에요. 피로. 요거고 예를 들자면 10억 개씩 에스크로 물량 풀릴 때도 0.000012 코스트 XIP 밖에 발생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거 우리가 보통 드랍 단위라고 표현하죠. 12드랍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우리 잠깐 이게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 얘기를 하잖아요. XRP 단가가 올라가면은 XRP를 못 쓴다. 왜 잘못된 얘기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얘기 나온 김에 언급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10억 개의 XRP가 이동하는데도 12드랍밖에 발생 안 하는 경우 허다해요. 이거는 실제로 확인할 수 있죠. 굳이 여기서 확인 안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XRP가 100만원 같다고 가정해봅시다. 100만원 곱하기 10억 개 이동하는데도 요거예요. 근데 실제 송금한 건 뭐 100불 이런데 그냥 10억 개만큼 이동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여기서 송금을 어마어마하게 해갖고 여기 한 10억 개 이동한다. XRP가. 그랬을 때 12드랍 발생하니까 XRP가 100만원일 때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나 트랜잭션 코스트가 나오는지. 자, 0.000012 곱하기 100만원 하면은 얼마나 드는지 나오겠죠? 얼마죠, 여러분들? 12원이에요. 10억 개 이동하는데 12원이에요. XRP가 100만원 됐을 때. 저희는 자신있게 그런 소리 하는 안티들한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장난하냐? 미쳤냐? 얘기할 수 있겠죠? 뭐 100만원일 때 12원 드는데 뭐 송금을 못한다고요? 10억 개 이동하는데 겨우 12원인데? 네, 장난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건 고려할 게 바로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겠죠. 여기서 수수료가 든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죠? 퍼센테이지예요. 실제로 사고 파는 금액의 퍼센테이지로 수수료가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XRP의 가격이 계산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의존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보내는 금액. 왜냐면 그만큼만 살 거니까요. 그러면은 요 얘기 잘못된 거 알 수 있죠? XRP 단가 오르면 송금에 절대 못 쓴다. 전혀 상관없죠. 다 체크했죠, 이 부분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런 구조로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런 구조로 만들었으면 리플사 당장 망해야 되죠. 본인들이 열심히 전문가들, 세계적인 전문가들 모여갖고 비즈니스 모델 만들었다는 게 그런 허점이 있으면 당장 망해야 되죠. 네, 사실과는 다르죠. 지금 확인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엑스라피드 모델인데 이거를 굳이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지만은 왜 굳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선택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성준 김님 구독 감사합니다. 유동성 확보. 사실은 여러분들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리플사한테 가장 좋은 그림은 뭐냐면요. 가장 원하는 그림. 금융기관이 그냥 XRP 사는 거예요. 직접 보유하는 거예요. 사갖고 이거를 직접 쓰는 거예요. 바로 그냥 직접 보유해서. 근데 엑스라피드는 참고로 직접 보유하는 모델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거를 원하는데 리플사는 왜 굳이 이거를 사용했을까? 엑스라피드라는 이름으로. 유동성 확보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금융기관들이 직접 XRP를 보유하겠다 해서 막 사주고 그걸 쓰면은 유동성 확보가 바로 되겠죠. 근데 지금 이거를 금융기관이 산다고 합니까? 맨날 컨퍼런스 때 얘기 나오는 거 뭐죠? 진짜 아주 그냥 한 밥 먹듯이 나오는데 볼라틸리티 계속 나오죠. 가로 가격 변동성 이 문제. 실제로 지금 가격이 막 오르락내리락 정신없죠. 어느 나라의 법정화폐가 이렇게 가격이 맨날 수시로 바뀌네요. 하루에 100%도 올라가고 간혹 가다가
뭐 하루에 심지어 3% 변하는 건 기본 옵션이죠. 또는 막 더 나와서 10몇 % 떨어지고 올라가고 난리 나죠. 그냥 암호화폐 시장이 다 투기자분들이 쥐어잡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금융기관에서 이런 가격 변동성 심한데 이거 할까요? 그래서 실제로 컨퍼런스 가면 리프사한테 주구장창 질문하잖아요. 니네 가격 변동성 어떻게 할래? 그래서 이렇게 접근 안 하는 거예요. 애초에 직접 사라 이게 아니라 엑스라피드로 접근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 변동성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죠? 이거 사고 파는데 3초인데 기존의 금융시스템 한거래은행 이용하면 며칠 3일에서 뭐 2주, 보내는 장소에 따라 아프리카 이런 데 보내면 2주 이상 걸린다고 했죠. 2주 동안 저 볼라틸리티 가격 변동성 리스크 맞는 거보다 엑스라피드가 훨씬 낫죠. 3초면 끝나는데 어느 게 더 볼라틸리티 리스크가 큰가요? 당연히 이쪽이죠. 기존의 금융 시스템. 이런 이유 때문에 엑스라피드 취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죠? 근데 기존에 언급됐던 걸 설명드리려고 지금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리고 가는 거예요. 바로 유동성 확보 문제예요. 이 각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우리도 사실 마켓메이커예요. 엑스라피드 솔루션 입장에서 우리도 마켓메이커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XRP를 주문을 걸어놓거나, 그러니까 파는 주문을 거던, 내가 더 추가로 사겠다 해서 사겠다 주문을 걸어놓던 그 순간 마켓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리플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XRP 사고 파는 걸로 돈을 벌겠다는 이제 금융기관 또는 뭐 투자회사들, 여러가지 기관들 있겠죠. 여러가지 목적을 가진 기관들, 그런 데들도 이제 이거 XRP 산다 판다 주문을 올려놓게 되면 마켓메이커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쓴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암호화폐 거래소가 엑스라피드 솔루션의 파트너로 참여했을 때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들도 참여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새 고객이 공식으로 언급이 됐죠. 바로 빗소, 비트렉스, 그리고 코인스 PH, 필리핀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죠. 페이먼트도 하는. 얘네는 어떤 이득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XRP 사고 팔아서 이런 게 송금이 가면은 얘네들 수수료를 계속 받아먹잖아요. 더군다나 이 엑스라피드 솔루션을 많이 쓸수록 연로 들어오는 돈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수료가 더 올라가겠죠. 계속 사고팔고가 는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도 리플사는 비즈니스 모델 잘 짰어요. 이 이해관계로 참여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금융기관, 그리고 리플사 모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잘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동성 확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유동성이 너무 없으니까. 리퀴디티,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동성,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엑스라피드가 왜 이런 방식을 취했고, 그리고 이런 방식을 취했을 때 장점이 뭔지,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 실제로 리플사가 원하는 그림이 직접 보유하게 만드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2단계부터 취했는지, 엑스라피드라고 금융기관이 직접 보유하지 않는 거를 방식을 취했는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 다음까지도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설명드릴 단계 뭐냐면, 현재 그러면 리플사가 어디까지 와 있고,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들,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자, 지금은 리플사가, 자, 이거를 다시 써놓고 갑시다. 궁극적인 그림. 리플사가 정말 바라는 그림은 뭐라고요? 금융기관이 직접 XRP를 보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금융기관뿐만이 아니라 기업까지도 포함입니다. 아마존이나 우버, 이런 돈 많은 회사, 애플, XRP 직접 보유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최종 그림이에요. 보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르먼트로 쓰도록. 궁극적인 그림을 기억을 하시면서 가야 돼요. 지금부터 설명은. 그래야지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이어갈게요. 리플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금융기관이나 기업들, 아마존이나 우버, 이런 애들이 XRP를 직접 보유해서 그걸 세르먼트로 쓰는 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스라피드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 현재 시점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들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직접 보유해서 써주면 유동성 확보가 확실한데, 그걸 하기에는 두 가지 부담이 됩니다. 금융기관이나 기업한테. 이렇게 뽑아야겠네.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나온 첫 번째 문제, 가격 변동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업이나 은행, 페이먼트 프로바이더, 이런 금융기관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XRP 지금 사서 갖고 싶습니까? 갖고 싶나요?
이게 이렇게 됐다가 정신없이 난리 나는데, 여러분들 개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극히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개인 입장이면 나중에 XRP가 대박 날 수도 있는데 투자 목적으로 살 수도 있지.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런 데가 있죠. 어디죠? SBI. 아예 리프사 비상장 주식인데 샀잖아요. 지분을 초기 투자자, 엔젤 투자자로 참여해서 지분을 갖고 XRP도 샀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걸 원하지 않죠. 모험이죠, 모험. 그래서 실제로 중앙은행들 각 세계 국가에 있는 그런 금융기관들이 XRP 안 샀잖아요. 물론 3분기에는 월가에서 샀다고 하지만은 월가에서 막 그 매달 나오는 10억 개를 다 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 1000억? 1000 몇백억 정도 샀죠, 월가에서. 아직은 기존에 비해 많이 샀지만은 매달 10억 개씩 풀리는 에스크로 물량을 다 사고 있지 않아요. 그 정도의 수요가 발생하진 않아요. 그렇죠?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되게 부담이 돼요. 왜냐면 저 가격 변동성을,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해지를 해야 돼요. 가격 변동성에 관련돼서 리스크를 0으로 수렴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물 시장을 활용하든지 기타의 방법들을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점이 뭐라고요?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요.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변동성도 적당히 해야죠. 하루에 100% 올라갈 때도 있고 하루에 몇십 % 떨어질 때도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 선물 시장에 베팅했다가 만약에 내가 예측했던 범위를 넘어나가는 순간 엄청난 돈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금융기관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선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보유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이거 하나만 설명해도 되겠네. 2번 안 할게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리프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요 문제예요. 요거를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요 문제입니다. 요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요. 예.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시장은 투기 자본이 대부분이잖아요. 투기 자본에 의해서, 그러니까 투기 자본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자면은 뭔가 호재가 떴다. 그런 사람들이 오를 거라는 기대에 의해서 막 매수를 해서 가격이 오르고, 또는 큰 세력들, 큰 자본들이 이런 것들을 또 간접적으로 더 이용해서 한 발 앞서서 미리 매수를 때려놓고 대량 매집을 하고 막 이런 것들, 이거 투기 자본이라고 하죠. 저희 지금 현재 시장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은 리프사 입장에서는 어이구야 다 나갔어. 아래 궁극적인 목표라고 글씨만 적어 놓을게요. 설명까지 다시 안 쓰고 하고 직접 목표라고 요약해서 적어 놓을게요. 당황스럽네요. 자, 그래서 리프사가 이 가격 변동성 문제를 해결해야 이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해결해야 될 거는 가격 변동성. 그거를 위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볼륨을 높여야 돼요. 투기 자본보다 볼륨이 높아져야지 걔네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볼륨을 높여야 되는데, 이거는 또 리퀴디티예요. 문제는 유동성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결국에 요거를 해결하고 싶은데 부차적으로 딸려오는 요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프사는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문제냐의 문제예요. 결국에는 다 엮여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리프사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냐? 그래서 리프사가 선택한 거는 엑스라피드인 거예요. 엑스라피드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엑스라피드로 바로 막 대규모의 송금을 노리는 게 아니라 리테일 시장을 먼저 노리는 겁니다. 리테일 레미턴스. 한글로도 적을게요. 바로 보통 소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거보다는 외노자들이 국내로 송금하는 거 있죠. 본국 송금이라고 해야겠네. 이 시장부터 노리는 거예요. 지금 리프사가.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로우 밸류예요. 그러니까 볼륨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얘기를 해볼게요.
예, 나와있죠? 그 외노자들 송금하는 거 관련된 거 레미턴스 시장이거든요. 송금 시장이죠. 주요 다 왜 외노자들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나이지리아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단위를 보세요. 빌리언 단위예요. 690억입니다. 1년에 인도가. 그리고 중국이 640억 달러. 그리고 필리핀이 330억 달러. 작년 기준이죠. 이거 다 합쳐도 조 단위가 안 돼요. 트릴리언 단위가 안 돼요. 왜 근데 리프사가 이런 작은 시장을 노렸느냐? 되게 의아하잖아요. 아니 본론이 중요하면 큰 시장을 노리지 왜 작은 시장을 노렸느냐?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것은 바로 어디 보면 여기 보면 됐죠? 리퀴디티 때문에 그래요. 왜 작은 시장을 노렸는지는 리퀴디티, 유동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엑스라피드 쓰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잖아요.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요. 지금 너무 없어요, 유동성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보다 더 높은 송금과 여러분들 송금과 그 대금 청구 그리고 또는 우리가 외국의 아마존이나 이런 시장에서 그러니까 물건을 사갖고 그걸 통해서 이제 돈이 아마존한테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총체적 이거 짚고 넘어가야겠다. 오해하는 게 있는데 송금 이꼴 크로스 우리가 많이 하는 크로스 보더 페이먼트 이꼴 관계일까요? 크로스 보더 페이먼트? 똑같은 걸까요? 해외 송금과 이게 동일? 어떻게 보면 동일할 수 있는데 이거를 굳이 얘기하는 거는 정확하게 분류를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노자들이 본국으로 돈을 보내는 게 있습니다. 이거 레미턴스라고 해요. 송금. 우리는 말로 송금이죠. 근데 이거 말고 대금 청구도 있어요. 기업들이 고객한테 하는 거 또는 기업 대 기업. 이게 국가 간에 할 수 있겠죠. 크로스 보더 해외로 건너서 페이먼트 하는 것. 이 크로스 보더 페이먼트는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해외 송금은 그 의미에 가깝잖아요. 내가 외국에 있는 누군가한테 개인적으로 돈을 보낸 거. 개인과 개인. 근데 개인과 개인 송금이 아닙니다. 지금 리프사가 노리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시장은 기업들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해외 기업한테 이제 물건을 구매해서 이제 대금 청구되고 글로 돈이 날아가는 거, 그리고 기업 대 기업이 뭔가 본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아서 대금 청구하고 대금에 대한 돈을 지불하는 거,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리프사가 노린 시장은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예요. 근데 첫걸음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레미턴스, 송금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매노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거. 그러니까 정리하면 리프사가 노리는 거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시장이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걸음마 단계로 노리는 거는 바로 외노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레미턴스, 거기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혼동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계속 이야기 나갈게요. 왜 작은 시장을 노리고 있느냐?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시장은 전체를 노리지 왜 작은 시장을 노리고 있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시장의 규모를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창현님이 자꾸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 정정하면서 갈게요. 여기 스탠다드 차티드 은행이 얘기를 했지만은, 얘네가 얘기했지만 여기 써있는 보세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연간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시장이 바로 155조 달러예요. 아까랑 차원이 다르죠, 송금과. 근데 이게 스탠다드 차티드가 처리하는 게 이거라는 게 아니라, 창현님이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깜빡 잊고 얘기를 못했는데 정정해 드릴게요. 제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전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연간 시장이 155조 달러라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송금 시장 얼마였죠? 다 합쳐도 1조 달러가 안 됐어요. 1등인 인도가 겨우 660억 달러인가? 그거밖에 안 됐어요. 죄다 다 틀어박아도 2천억 달러도 되게 힘들어 보였거든요, 아까 수치가.
근데 얼마라고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시장은 연간 155조 달러. 그 안에 일부분인 레미턴스 시장은 뭐 연간 다 합쳐봤자 200억 달러. 그거밖에 안 돼요. 작아요. 자, 규모를 확인하고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얘기를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왜 리프사는 도대체 왜 작은 것부터 해? 그렇게 레미턴스 시장은 되게 작은데 일부분인데 왜 여기부터 진출을 하고 노리고 들어갔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퀴디티 때문에 그래요. 리퀴디티. 설사 리플사가 바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시장 전체를 진입한다고 하면은 얘가 받쳐줘야 돼요. 이 안에서 리퀴디티. 근데 현실은 어떻죠? 아까 비스오 여러분들 보셨지만 오더북이 감당이 안 돼요.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100달러 보내는데도 뭔가 이게 갭이 스프레드가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막 기업 간에 또는 기업 대 개인 고객 이런 돈 보내는 거 처음부터 엑스라피드를 처리한다고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마치 아기가 걸음마를 뜨는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죠. 걸음마 단계를 거치듯이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리퀴디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레미턴스 시장부터 진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확인된 건 뭐냐면은 지금 리플사가 노리는 거는 레미턴스 시장 이라는 거. 아직은 작은 시장을 노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래서 자꾸 그걸 말씀드리죠. 볼륨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는 쉽지 않다고. 볼륨의 갑작스러운 상승은 지금 어려워요. 올해 안에 있기 힘들어요. 제가 뭐 리프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100% 단언은 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의 99% 전 단언할 수 있어요. 지금 리프사가 레미턴스만 노리고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거를 하기 위해 뭐 쿠알릭스라든가 쿠알릭스가 이러고 하는 데잖아요. 레미턴스 개인. 그리고 어디죠? 되게 많죠. 트랜스퍼고 이런데 개인 송금하는 회사예요. 여러분들 송금이잖아요. 레미턴스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 규모가 작은데 진입하는 애들은 얘네밖에 없잖아요. 지금 작은 시장 저항 딱 봐도 레미턴스만 노리고 있죠. 지금 첫 번째 단계로. 이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드리는 의견이지만 99% 거의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까지는 못하겠지만 99%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올해 안에 볼륨이 확 커지는 일은 없어요. 메이저 은행에 진입해도 그건 힘들 거예요. 네, 쉽지 않습니다. 메이저 은행에 진입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분야까지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소한 곳 이상이라고 했지 올해 막 12개가 들어온다고 안 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올해 안에 메이저 은행 12개 이상 진입한다고 얘기했으면은 올해 안에 볼륨이 확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최소 한 곳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 한 곳 이상이 100개도 포함은 하죠. 의미상으로. 말의 의미상으로는 포함하긴 하지만 보통 100개를 두고 최소 한 곳 이상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 뭐 두 곳 진입한다고 해도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볼륨이 많이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진입한 쿠알릭스, 머큐리 FX는 이쪽이에요. 분야가. 은행이랑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정리해서 다르게 디테일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은행들이 진입하는 거는 단순히 각 국가에 있는 그런 약간 정부와 같이 일하는 그리고 커다란 규모를 지닌 그리고 뭐 우리가 신뢰를 더 보낼 수 있는 은행 약간 존재 자체의 존재감이 다르잖아요. 전 레미턴스 회사보다 MTO 업체들보다 단순히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얘네가 처리하는 거의 대부분은 크로스보더 페이먼트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리프사가 노린 시장 어디라고요? 레미턴스는 그 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은행은 그걸 처리하는 데고. 이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엑스라피드 쓰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신뢰할 수 있는 기간, 정부와 뭔가 더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기간 이런 거를 떠나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처리하는 곳이 바로 은행이기 때문에 주된 곳이 은행들이 엑스라피드를 쓴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MTO 송금 업체들보다. 은행이 그래서 진입하면은 정말 저희한테 희소식인 거예요. 하지만 올해는 한 곳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2개가 되겠지 3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100곳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 원래 설명하던 부분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리퀴디티가 가장 중요하고 리퀴디티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그마한 시장부터 걸음마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레미턴스 시장, 외노자들이 이제 본고로 송금하는 게 주된 부분인데 그런 레미턴스 시장, 작은 시장부터 노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리프사가 노리는 건 뭐냐면 이런 작은 시장부터 해갖고 이 리퀴디티를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리퀴디티가 확보되면은 이렇게 진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입을 하면 볼륨이 많이 커지겠죠. 그럼 어떤 문제가 해결되죠? 가격 변동성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는 리프사가 뭐를 노리죠? 여러분들도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리프사가 노리는 건 이제 기관들이 직접, 기업 또는 금융기관들이 직접 XRP를 보유하도록 만드는 거.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림을 앞으로. 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 이미 알고 계시죠? 이 정도 설명드렸으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 레미턴스 시작하려는 단계예요. 안타깝게도. 빨리빨리 되면 좋겠지만은 지금 요 단계예요. 이제 시작하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요 단계는 뭐라고요? 걸음마 단계입니다. 여러분. 요걸로 리퀴디티 확보를 하려고 여기부터 손을 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요게 확보되면은 은행들도 더 진입하고 내년에는 나진스라고 했잖아요. 나즈는 12개를 한 세트로 묶어 부르는 단위입니다. 다진스는 최소 12곳 이상이라는 거예요. 뭐 24개, 뭐 36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내년에 은행들이 더 진입해서 이 확보되는 리퀴디티를 바탕으로 더 들어오면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리퀴디티도 더 확보되고 볼륨이 커지면 당연히 기본 구조상 XRP가 옮기는 가치 양이 많기 때문에 얘는 개수가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가 오른다? 뻔한 그림이죠. 이거는 어떤 경제학자 또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갖다 놓고 물어보면 다 똑같은 생각할 거예요. 공급이 한정적인데 수요가 오르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야죠. 네, 그 구조입니다.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현재는 걸음마 단계를 이제 시작하려는 단계. 그게 현실이에요. 하지만은 리프사의 아까 비즈니스 모델 말씀드렸죠. 쭉 해서 앞으로 어떤 거를 하려는지 그 다음 단계들을 성공적으로 이어나가면은 그거는 진짜 데이비드 슈왈츠가 얘기했듯이 최소 120불 또는 그 이상 될 수도 있는 구조예요. 아까 숫자를 보셨잖아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의 그 규모가 얼마라고요? 작년 기준으로 연간? 155조 달러예요. 155조 달러라고요. 155조가 아니에요. 155조 달러예요. 거기다 1000을 곱해야 돼요. 상당한 양이죠. 엄청난 양입니다. 이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있죠. 지금 리프사가 코이사를 새로 리프사가 만든 건 아니고 아무튼 리프사 기존 임직원들이 나가서 또 만들었는데 걔네는 비금융권에서 XRP를 세틀먼트로 쓰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지금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만 먹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 전 세계 모든 가치들 되게 많겠죠. 수없이 많겠죠. 금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제가 머리가 나빠서 안 떠오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전 세계 모든 가치들이 이동할 때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 서로 다른 법정 앞에 또는 다른 거다 보니까 중간에 옮기는데 되게 힘든 것들을 실시간으로 퍼블릭 레저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XRP 레저상에서 3초 안에 해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세틀먼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의 개념이 없던 거예요. 기축통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가치의 중간에 브릿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XRP가 세틀먼트로서. 네, 지금 이거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존에 설명드리지 못했던 정말 뎁스 정말 좀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요. 아직 XRP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근데 아마 여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전문가 수준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셨으리라 봐요. 그래서 이런 깊이 있는 부분들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노리는 그림이 뭔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많이 나오는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많이 나오는 퍼드 그런 거 관련된 것도 정리를 했어요. 왜 틀린 얘기인지. 네. 그래서 설명은 여기까지 드렸고요.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오, 왜 이렇게 많죠? 시청자가? 늦은 시간인데? 깜짝 놀랐네.